네, 12장에서 이제 상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클래스 상속 기본을 배웠는데요. 12장에서는 좀 더 상속에 활용된 예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좀 새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추상 클래스니 동적 형변환, 다중 상속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새로운 거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클래스 상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C++에서는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했었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 유사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해서 쓰는 것을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클래스에서도 멤버 함수가 있고 파생 클래스에서도 멤버 함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객체를 생성을 했어. 그랬을 때 기반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가 있고 파생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 자신의 멤버를 호출해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멤버 함수에서 이제 그 매개 변수로 객체를 봤는데 그 객체가 파생 클래스의 객체이거나 기반 클래스의 객체인 경우 이렇게 통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놔서 어떨 때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어떨 때는 파생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이렇게 불러다 쓰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설명으로 하면은 사실 좀 어려운데 코드로 보면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동적 결합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실행할 때 그 호출하는 함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 오버라이딩이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하는 것을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실행할 때 여러 클래스에 의해서 오버라이딩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해당 객체가 어느 클래스의 그 객체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함수를 이제 선별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형성이란 말이 나와요. 왜 다형성이란 말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함수 오버라이딩이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의 함수가 여러 구현 형태를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수 오버라이딩, 동적 결합, 다형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실제 그 코드로서 우리가 표현되기 위해서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이 되어야 되고 함수 오버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동적 결합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고 함수 오버라이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형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라고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용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형성에 의해서 함수 재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건이 있어요.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가상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여러 형태대로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 거죠. 바로 다형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형성에 의해서 함수가 오버라이딩이 될 때는 바로 가상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게 가상함수인지는 뒷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다.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변수는 객체의 주소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이 주소를 포함을 해야지만 바로 이 재정의된 함수 오버라이딩된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적절한 멤버 함수를 동적 결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실제 이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가상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다형성으로서 이제 그 함수가 오버라이딩 됐을 때의 조건이 멤버 함수가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된다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버추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함수 선언할 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게 되면은 가상함수이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함수 오버라이딩처럼 이제 먼저 한 거예요. 함수 오버라이딩을 해서
적절하게 코드가 실행이 됐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제목에서 동적 결합이 안 된 경우라고 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클래스 A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서 클래스 메시지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줬죠. 예, 그래서 그냥 문자열을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B는 클래스 A를 상속받았네요. 클래스 B는 파생 클래스죠. 근데 여기도 봤더니 클래스 메시지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하고 동일한 이름의 멤버 함수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했네요. 예, 함수 오버라이딩 한 거죠. 오버라이딩.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 펑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테스트 펑션이라 하는 얘는 일반 함수죠. 그런데 매개 변수로 클래스 A를 따르는 객체를 전달을 받았네요. 그래서 x.classMessage.data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요 .data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리턴 타입이 우리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 클래스의 멤버 함수예요. 멤버 함수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애는 클래스의 이름을 리턴한 요 이름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x.classMessage라고 쓰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cout에서 출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A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 small a 생성하고 B 클래스를 따르는 small 객체 B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펑션 1에다가 A를 전달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A라고 하는 객체는 클래스 A를 따르니까 당연히 요 클래스 멤버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 B를 전달을 했어요. B가 파생 클래스의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클래스에 요 클래스 메시지가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A 분명히 여기다 전달을 해줬는데요. 얘는 기반 클래스의 형태의 객체에서만 그러니까 기반 클래스 정보에서만 해당 내용을 참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실행되는 순간 내가 어떤 애를 선별해서 실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선별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가 그냥 하나의 객체를 딱 전달을 해서 그 객체를 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멤버 함수가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어도 해당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부르더라. 내가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하더라도. 그래서 동적 결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적 결합을. 우리가 앞에서 동적 결합을 하려면요. 이제 함수 오버라이딩이 됐었고 함수 오버라이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동적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바로 이런 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선 여러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형성 성질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형성 성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어떻게?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가상함수로 선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함수에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될 때 그 전달되는 변수의 객체에 뭐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주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virtual 그러면은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지금 가상함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다형성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형성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멤버 함수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그렇죠? 오버라이딩 했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이 역시 함수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동적 결합에 의한 그 다형성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주소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의 주소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포인터가 되니까 멤버 참조 연산자가 요 화살표를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전달하게 되면은 동적 바인딩이 정확하게 돼서 바로 클래스 A의 멤버 함수, 클래스 B의 멤버 함수가 적절히 호출돼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보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용어가 좀 복잡해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기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되는 거. 그러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멤버 함수가 여기저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있는 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겠어요. 바로 동적 결합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여러 개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형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여러 구현 형태로 정의되는 이러한 다형성에 의해서 우리가 함수 오버라이딩 할 수 있고 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건데 다형성이라는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버추얼 가상함수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해당 객체를 가져가는 함수에서는 바로 객체의 주소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 형태로 전달을 해주고 버추얼이라고 해주고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라이딩, 다형성, 동적 결합 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상 클래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가상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상함수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제 기반 클래스, 파생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의 그런 상속에서 기반 클래스로 하게끔, 즉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기반 클래스의 역할이. 그리고는 그 기반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파생 클래스의 성격에 맞게끔 그 함수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이거는 객체 생성을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 상속에서 기반 클래스를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함수 있잖아요. 그 멤버 함수 중에서 우리 아까 버추얼이라고 하면은 가상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순수 가상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순수 가상함수라는 것은 함수 내용이 없어요. 얘는 파생 클래스에서 함수 오버라이딩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반 클래스에서는 그냥 내용은 없고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때 버추얼이라고 해주고 는 0 이렇게 써줍니다. 끝에다가. 그러면 나는 순수 가상 함수다 라는 얘기이고요. 이러한 순수 가상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에서의 기반 클래스 역할을 담당하고 순수 가상 함수를 포함해야지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클래스 상속에서 기반 클래스를 목적으로 한다. 추상 클래스가 되려면은 바로 순수 가상 함수를 갖고 있어야 하고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상속이 목적이 아니고 클래스 상속에서의 기반 클래스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는데 이 클래스의 멤버를 봤더니요. virtual 멤버 함수의 이름은 sample function 그리고 는 0 뭐죠? 순수 가상 함수이군요. 순수 가상 함수를 포함했으니까 얘는 추상 클래스이군요.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나는 파생 클래스 그리고 내가 샘플 펑션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내가 다시 함수 오버라이딩 했죠. 그쵸? 그리고 메인 함수에 와서 내가 abstract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였어요.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예, 생성하게 되면은 컴파일할 때 에러 납니다. 왜? abstract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번 예제 소스를 볼까요? 12-04네요. 12-04를 불러와서 한번 여기 봤더니 이제 abstract 클래스 만들어 놓고요. 테스트 클래스 해서 상속 받았고요. 메인 함수에서 먼저 얘를 이제 우선 하고 이렇게 abstract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생성하게끔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 abstract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못하는 거고, 예, 파생 클래스만이 바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직접 다 실습해 보시고요. 예,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요건 지금 좀 전에 한 거죠. 테스트 클래스 생성하는 거. 예, 그 다음 이제 실습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